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동탄 1기 신도시의 네. 삼성 레미안 42평.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탄 2기 신도시의 시범단지 쪽, 그 동탄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 네. 동탄역 앞에 있는 아파트는 혹시 이름을 잘 모르시나요? 예, 하나 꿈에 그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세 개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거주도 하실 목적이세요? 예, 저기 동천동 레미안은 거의 투자 개념이고요. 네. 동탄 1기, 2기는 이제 거주 목적 및 투자. 아, 네. 지금 그러면 종류별로 좀 두 개로 나눠서 봐야겠네요. 동천동이라고 하시면 용인에 있는 동천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인 네네. 동천동의 레미안 이스타 팰리스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또 내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동탄 1기 신도시의 레미안 아파트 아니면 2기 신도시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어느 것이 좀 더 좋을지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질문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특이하네요. 한 곳은 동탄 1과 2를 비교를 하신 거고, 예. 한 곳은 용인에 지금 동천을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동천은 투자 목적이고, 순수 투자 목적이고, 네. 동탄은 거주 겸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동천을 투자 목적으로 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이제 동천 물류센터가 네. 이제 앞으로 뭐 호재가 있는지 네. 또는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그 삼성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예. 건설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성한 단지하고요. 투자적인 측면하고는 달라요. 건설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잘 지은 거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단지는 실거주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단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인의 부동산 시장이 동천동, 풍덕천동, 상현동 이쪽 일대 있잖아요. 네네. 여기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어려웠죠. 네. 한동안 어려웠는데 이게 언제 회복된 거예요? 근래. 이게 신분당선 개통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거예요. 네네.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는 이제 여기 물류센터가 지정된다고 한들 크게 이 지역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자 신분당선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위쪽에는 판교신도시가 있고 분당과 판교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엔 광교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동천이나 이런 지역보다 훨씬 더 광역적, 그러니까 대규모의 주거타운, 기반시설이 확실한 대규모 주거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 힘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천동을 실거주로 접근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동천동을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보신 지역 중에는 그 동탄 있잖아요. 예. 동탄이 조금 좋아 보여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동탄 중에서도 동탄역을 중심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게 그 1신도시 어디였죠? 시범단지 그 레미안 42평이요. 네, 레미안.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 게 2신도시에 한화 보신 거죠? 예. 둘 중에 어디가 낫냐 그럼 저는 일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결국 이 동탄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 1신도시, 2신도시지만 판교하고 조금 개념이 비슷해요. 판교 신도시가 동판교, 서판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판교가 서판교를 끌고 가죠. 동탄 신도시도 동탄 1이 먼저 조성됐지만 오히려 끌고 가는 건 동탄 2가 동탄 1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체적이 뭐 조성되는 물량도 많기도 하지만은 모든 기반 시설들이 동탄 쪽으로 다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동탄 신도시를 살려줄 자족 기능 자체, 새로운 자족 기능을 갖춘 테크노밸리 자체가 동탄 2신도시 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1과 2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돼요. 또 새 아파트 중심으로 1신도시보다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는 거고, 그리고 동탄역 자체가 2신도시 쪽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1신도시도 이쪽에 그 신수원선이 이렇게 동탄역으로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전체적인 도시 조성이라든가 업무타운과의 업무 지역의 조성으로 봤을 때는 동탄 2신도시가 1신도시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그냥 여기를 동탄 2신도시의 하나를 보신 거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꿈에 그리는 이제 가격대가 좀 있고, 네. 그 뒤쪽으로도 구매를 해도 되는지. 자, 그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뒤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뒤쪽으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동탄 테크노빌리가 지금 동탄 맨 최북단에 조성되잖아요. 예. 가능하면 이쪽에 붙여서 예. 들어가셔야 되고, 또 남동탄 지금 가격 싸고 미분양한다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로 고민하셨던 용인 이 동천동은 우선 투자 반대 의견 드렸고, 거주 투자 목적으로는 지금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그 주변으로, 만약에 다른 곳을 보시더라도 위쪽으로 보시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또 현장 가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한 여윳돈 8억 정도로 네. 투자 목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논현동 신동 아파트가 좀 32평대, 네. 매가가 한 12억, 전세가 6억, 그러면 갭 투자로서 한 6억 정도. 네.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 여유 자금이 한 8억 정도 있으셔서 강남 논현동의 신동아 아파트,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를 30평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의 갭 투자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유자금은 조금 더 많으신데 관심을 갖고 보신 단지는 여유자금 보유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 단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몇 개를 보신 거예요? 네. 그럼 신동하고 또 뭘 보신 거예요? 신동아하고 내가 처음에는 삼성동 그 힐스테이트를 봤는데, 삼성 힐스테이트. 네. 네, 1차가 한 1000세대 되고 18억 5천, 전세 9억, 그럼 10억 정도 가져야 돼서 예. 부담이 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삼성동에 그 롯데나 서화광, 한솔 한 300세대 정도 되는 거, 그거는 네. 한 14억, 7억, 그러면 한 갭 투자 7억 정도. 예. 그래서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신 게 예, 이제 기존 아파트 입주 단지들을 보신 거예요? 예, 그죠? 예. 지금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2, 3년 내에 어떻게 됐어요? 한 30% 오른 것 같아요. 한 30% 정도 올랐죠. 네. 그럼 지금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 지금 들어오면 이 수익이 언제쯤 날까요? 다시 또 30%가 날라면? 저는 한 5년 이상 보유를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오래 그래서 걸릴 지금 것 같아요. 여유 자금 자체가 지금 아까 한 얼마 한 8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자, 내가 8억을 가지고 똑같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네, 결국은 가격이 오른 기존 아파트를 살 것이냐, 네. 가격이 오른 기존 아파트긴 하지만 플러스 개발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사느냐에 따라서 5년 뒤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신 아파트들은 기존 아파트 입주한 지 10년 정도 아니면 입주한 지 20년 정도 된 기존 아파트로서 개발과는 거리가 지금 먼 걸 보신 거예요. 아, 예. 그럼 이왕 보시더라도 같은 비싼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보시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정도 자금이면 제가 네. 보기에는 강남권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중심권의 재건축은 못 들어가니까 네, 뭐 송파권이나 강동권의 재건축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용산의 예, 재건축도 강남 못지않게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예.
용산의 리모델링 쪽을 조금 노크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 예. 최근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 시범단지 조성할게요 하면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용산에서 아파트 가격은 비싼데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서는 지금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곳은 보유자금으로 충분히 지금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예.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예. 대표적인 곳들이 보게 되면 예. 강남에서는 아마 주공 5단지는 못 들어가고 주공 5단지 앞에 보면 장미 있어요. 예. 장미 아파트 정도가 조금 해당되지 싶고 예. 만약에 장미가 내가 자금 쪽으로 조금 부담을 많이 갖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강동 쪽에 명일 고덕지구 저층 재건축하는 거 말고 중층 쪽 명일동에 중층 재건축 해야 되는 곳 있잖아요. 고덕동의 명일동 어디요? 명일동 그러니까 고덕지구하고 그러니까 명일역하고 고덕역 사이에 있어요. 예. 네, 그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용산에서는 재건축 네. 마찬가지로 비싸니까 동부이촌동에 이촌역 주변 있잖아요. 네. 이촌역 주변에 그 아파트들 몰려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들 15년, 20년 된 아파트들. 예. 이것들은 재건축은 못하지만 지금 통합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는 충분히 접근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노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한 2개, 1등, 2등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죄송합니다. 이게 세미나 시간이나 이럴 때 오시는 게 왜냐면 네. 특정 단지를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방송 네. 관계상 말씀해주신 대로 이 추후에 네.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투자 네, 방향을 송파나 용산 쪽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네, 또 네.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도 한번 꼭 그러면- 한번 와보세요. 저 송파에 죄송한데요. 네. 저희가 그러면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네. 지역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개포주공 1단지 네. 제가 지금 보유하는 게 15평하고요. 네. 마천 1구역 산호번지에 네. 그 협동주택이 있어요. 네. 그게 지분이 한 11평 정도 되는데 이 두 곳의 전망을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개포 1단지가 이게 앞으로 네. 언제까지 오름세가 이게 지속이 될런지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산호번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제가 협동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 네. 활발할 때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세요. 개포 주공 1단지 15평형을 좀 언제까지 이 오름세가 지속될지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송파 마천 1구역에 협동주택 조합원이시다 보니 협동주택이라는 좀 그 단점 때문에 이걸 좀 매수자가 있을 때 팔아야 하나 이 점까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권의 재건축과 강남권의 재개발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요? 네. 아니, 개포주공 1단지 갖고 계시는데 네. 이거를 언제까지 보유해야 돼 고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자, 개포주공 4단지까지가 이제 저층 재건축이잖아요. 네네. 자, 이거 끝나면 어디 재건축해야 돼요? 지금 4단지 끝나면 1단지죠. 이제 저층 재건축 끝나면 이제 이 중층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네, 중층. 개포주공 이름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그죠? 네. 그런데 개포는 개포 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개포 주공 말고도 양재천 끼고 있는 개포 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크게 범위를 넓혀서 네. 여기 현재 약 한 27,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27,000인가 8,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요 세대를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네. 이곳 자체를, 그러니까 3호선 있지, 3호선. 네네. 3호선에서부터 여기 구룡동 있는 데까지, 개포 주공 있는 데까지 이렇게 큰 범위를 보시면 돼요. 네네. 이 한 27,000세대를 앞으로 계속 재건축도
또 재건축을 못한다는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 한 41,000세대의 도시로 바꿀 거예요. 아, 네. 그 첫 시작을 누가 한 거냐면 개포주공 저층단지가 한 거예요. 아, 예. 그럼 저층단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여긴 뭐만 남냐면 중층단지들만 남아요. 네네. 그 중층단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새 아파트로. 네. 그러면 저층단지 재건축한 것들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먼저 재건축된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가격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주겠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 10년 뒤까지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아무 탈이 없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보유하고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마천의 그 재개발, 마천의 1구역이라고 그러셨죠? 네, 1구역 그 산호본지 쪽에 네. 협동주택이거든요. 1구역이면은 지금 1구역하고 3구역이 다시 또 사업 지금 조합 설립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동의율이 거의 75% 가까이 동의율을 얻어가지고 지금 아. 구청에 심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75%다 받아서 심의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예. 자, 협동주택이기 때문에 협동주택 개념이 조금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협동주택도 입주권을 주잖아요. 그죠? 네네. 입주권을 줄까 말까 이랬을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약간 불리한 조건을 갖췄을 때는 불안했는데 네. 지금 확실히 입주권을 주는 게 확정됐잖아요. 네네. 불안해 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천 뉴타운에 거여마천 뉴타운을 거여마천 뉴타운으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이 네. 지역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지역이 미래나 결국은 쪽이랑- 북위례 위례 신도시하고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예, 그렇죠. 위례 신도시하고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위례까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북위례를 같이 여기가 재개발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나면 북위례 확장 정도로까지 해석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 결국은 이 지역에 새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서울시에서 네. 서울에서 네. 역세권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빼고는 없어요. 그죠? 네네. 당연히 이것도 보유죠. 언제까지? 아파트로 갈 때까지. 근데 제가 이거 좀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네. 이 마천 구역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자, 올해 갈 거지만 이미 지금 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지금 동의를 얻어서 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개발지에서의 보유 물건은요. 현재 네. 보유하고 있는 물건은 보유하면 할수록 개발이 진행돼서 보유하면 할수록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내가 갈아타서 얻을 이익이 클 것이냐, 여기에 넣어놓은 자금이 맞냐 적느냐를 물론 세부적인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거냐면 개발 초기부터 보유를 해서 개발의 완성 단계 끝까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으세요. 제가 이게 2005년도에 네. 그 뉴타운 발표 당시에 제가 이걸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다른 아파트들 다 막 오르고 할 때 이게 팔리지를 않아서 제가 다른 쪽에 투자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예. 자,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난 던지고 나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러면 계속 보유를 그죠? 하는 게. 이제까지 고생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익을 얻어가셔야죠. 그러면요, 그 임대 사업자를 내야 자, 되는 건가요? 내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이제 서울에서는요. 아, 예, 시간이 임대 너무 사업자를요? 길어져서 네네. 둘 다 네, 보유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개 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또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고민하셔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 한번 참여해 보시면 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네, 저기 영등포구 양평동 5가 네. 네, 한신아파트 25평형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 양평동 5가의 한신아파트 지금 거주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네네. 좀 보유를 해야 하는지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 네. 주택 말고 거주하는 주택도 따로 있으신 거네요? 지금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 분양권 네. 하나 갖고 계시면 분양권 하나에, 그러니까 청약시 넣어서 당첨된 거 분양권 하나에 네네. 요 한신 아파트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기간은 조금 있겠네요. 제가 1주택자, 현재는 어쨌건 1주택자시네요. 네? 현재는 1주택자시라고요, 1주택. 네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보유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 10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가격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그죠? 이곳이 보유하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거였어요? 지역의 변화를 그대로 느끼신 거였잖아요. 지역이 너무 안 올랐어요. 예, 계속 안 계속해서. 오르다가 최근 한 3년, 4년 내에 네. 이 예, 중공업 지역이 중공업 지역에서 이게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죠? 네네. 지역 환경 개선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이곳이. 네. 예, 그래서 물론 호재는 남아 있어요.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해서 접근성이 개선되고 또 9호선이기 때문에 여의도까지의 접근성 좋고 마곡지구의 업무타운 접근성 좋고. 그런데 지난 네. 우리가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갖고 있던 시세 그래프의 변동 폭이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 10년 만에 큰 부동산 가격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네. 물론 주변 환경 개선도 역할을 해줬지만 네네. 근데 이 아파트도 또 오래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시간이 또 지난 만큼. 근데 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는 가격이 오른 이 시점에서 갈아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5년, 10년을 더 보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것보다 이제 가격을 더 얘보다 비싼 지역이면서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 타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을 더 보유했을 때 가치 상승을 훨씬 더 많이 이뤄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처분하시면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분양권 입주가 언제예요? 분양권 19년 2월이에요. 19년 2월이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이번 해에 그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 전세 만기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올해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한 올해 번 더. 매도하세요. 올해 그 만기 돌아올 때 매도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입주할 주택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네, 입주 먼저 하시고 그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다시 방법을 잡으셔도 되고요. 네. 먼저 투자를 잡으시겠다 그러면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세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입주 시기에 저희와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039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데 소액으로 서울 쪽에 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다세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고 또 지역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금은 1억 선입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지방에 계시는 분께도 좀 조언을 드려야겠죠. 대표님 어떤 조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강남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강남에서는 1억 미만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불가능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역세권 쪽에 소형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뚜렷한 곳이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 또 강남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강남이나 뭐 송파 쪽 일대는 지하철역이 원체 잘 발달돼 있어서 특별하게 지역을 가릴 이유는 없겠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 반드시 역세권일 것. 그리고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그죠? 그리고 3번이 직주근접인데 소형주택의 투자 체크 포인트는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가 뭐냐면 아무리 소형주택이어도 강남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강남하면 떠오르는 게 학군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학군이 무조건 아파트만 좋은 학군은 아닙니다. 이 학군 플러스 알파 학군까지 소형주택이 보유할 수 있는 지역을 들어가신다면 상당히 괜찮겠죠. 몇몇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초동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고 송파권역도 해당될 것 같고 특히 송파역이나 성초동 일대 또 강남이야 뭐 9호선이라든가 2호선 라인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이런 조건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물건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반드시 좀 활용을 하시고 지역적으로서는 선택 잘 하신 거고 큰 어려움 없이 접근 가능하시겠다. 반드시 그 대신에 또 이곳은 강남권은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사시면은 나중에 처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새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은 좋은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의 포인트, 거기다가 조금 더 신축을 선택하셔라라는 팁까지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91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거주지가 용인 쪽이어서 수익형으로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지인이 판교 주변 오피스텔을 권유해서 다녀왔습니다. 판교 쪽 오피스텔에 투자해도 될지, 지금이 매수 시기가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판교 오피스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좋고요. 결론부터 봤으면 좋고요. 여러분 판교 잘 아시잖아요.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입니다. 근데 그 지금 주거지가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지역이 확장을 하는 겁니다. 즉 수익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게 보장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판교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조성된 다음에 1차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판교가 지금 아파트 주택 가격 2차 상승 낼 장을 딱 펼쳤습니다. 그런데 안 오른 것이 있어요. 아파트를 대체한 상품은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 주거용의 특성을 가진 조금 아파트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시기가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선택 잘 하셨고요. 또 물건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판교도 판교역 중심인 딱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판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면적을 갖춘 것들을 조금 선택을 하신다면 수익형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좋고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서 차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장이 판교에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지역 선택, 매물 선택 아주 종류 선택 아주 잘하셨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들었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373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방배 5구역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바로 좀 도움 주실까요? 자, 방배 5구역은 방배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중에서 제일 큰 구역이죠. 제일 크고 규모도 제일 큽니다. 그만큼 입지도 좋고요. 또 평지 위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가장 랜드마크화가 될 단지로 조성이 되는가요? 그래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 지금 2주를 앞두고 있죠. 2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진입하기에 비용적인 부담은 상당하다. 즉 수익률은 조금 낮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이미 나서 지금 2주를 앞두고 관리 처분인가 낮다라는 것이거든요. 조합원 명의 변경되는 물건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권리 관계가 확실히 나한테 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진입하시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